와, 이걸 누른다고? 이 고리타분한 내용의 썸네일을, 이 철진한 논쟁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집단, 대중, 국가 같은 멍청한 이름에 의탁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공간, 멸종 위기종, 개인의 복원과 부활을 꿈꾸며 연구에 매진하는 개인주의 카페의 주인장 인사올립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공익과 개인의 자유는 민주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배움을 토대로 여전히 균형과 조화의 핫스팟을 찾기 위해 분투하고 있죠. 유수한 정치 철학과 정의의 이론들이 정답 후보로 시장에 내놓아졌고, 각국 정부와 정치인들 역시 자기들이 제시한 방안이 바로 공익과 개인의 자유 사이 최적의 경계선이라고 어필하고 있어요. 이 오랜 논쟁에 관심을 가지고 클릭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오르가즘일지 아니면 신고 버튼 클릭이 마려워지는 혐오감일지는 모르겠지만, 모두에게 먼저 한 가지 동의는 받고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지는 않는다면, 즉 그들을 한없이 정의롭고 선량하며 사적인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마냥 공명정대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들은 개인의 자유를 더 많이 희생시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자유가 작아질수록 그들의 권력과 권한이 커지거든요. 예를 들어 추가적인 과세는 자유주의자였던 허버트 스펜서의 표현에 따르면 이런 걸 의미하죠. 지금까지는 니들이 니네 돈을 마음대로 썼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니네 돈 중 이만치를 우리 마음대로 쓸 거야. 과세는 우리의 소망대로 쓸 수 있었던 우리 돈을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죠. 과세 말고도 오만 종류의 노동 규제, 산업 규제는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을 정부가 관리 감독하게끔 만들어요. 새로운 기관이 늘어나고 관료들의 수가 늘어나며 시장과 산업 전반에 정계 인사들의 통제력이 확장되고, 심지어는 로비스트들의 수까지 늘어납니다. 경쟁하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있는 곳에서와 달리 독점적인 정부가 힘을 가진 곳에서는 반드시 부패와 뇌물, 특혜와 차별이 뒤따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녹봉 이외에 그런 곳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획득하게 되죠. 상황이 이러므로 공익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경계선을 긋는 작업에 있어서 우리는 정치인들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 확장과 추가적인 이익을 위해 번번이 뉴페이스 공익을 내세워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노릴 공산이 크니까요. 이 전제를 마음속에 품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공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익이 정확히 뭐냐? 어디까지를 공익으로 볼 것이냐? 익히 알려져 있지만 공익을 정의하고 해석하는 일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경찰력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경찰의 공익적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누구나 이 사회에는 기본적 치안 서비스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얼마나 존재해야 될까요? 경찰서는 나라에 몇 개나 필요하고 경찰 인원은 몇 명이나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길거리가 최상으로 안전해지기 위해서 파출소 같은 게 최대한으로 많이, 예를 들면 동네당 10개씩 배치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어떤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너무 많고 낭비적이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치안이라는 모두가 동의할 만한 서비스조차도 그 양과 정도의 문제로 향하면 단일의 공익으로 규정될 수 없어요. 파출소의 수든 경찰 인력의 수든 이게 다 세금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결국 돈을 다 같이 냈는데 누군가는 세금을 치안 강화에 썼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버스나 지하철 노선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교육에 더 많이 투자되기를 바라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으로 양분되는 일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 거죠. 끝없이 상충하는 이해관계들, 그리고 개개인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이상들 속에서 공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 다양한 목적과 가치들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열해요? 누가 무슨 기준으로 그들의 우열을 나누고 편파적으로 나라 돈을 쓸 수 있냐고요. 그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로비와 뇌물, 사적인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을 맥시멈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닐 거라고는 누가 보장하고요. 아무리 민주적으로 투표를 한다고 한들, 관료들이 빅데이터로 효용을 계산해낸다고 한들, 그것이 어떤 이들의 이익이 될 수는 있어도 공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작 그 어떤 이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다른 이들의 소유를 몰수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 사회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수 없겠죠. 물론 오늘날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거긴 해요. 모든 특수 이익을 공익이라고 선전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따로따로 특수 이익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무한정으로 늘리고 정부의 규모를 위험할 정도로 불리고 있죠.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밑바닥을 찍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부가 공명정대하게 내세울 수 있는 단일의 공익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생각과 판단, 취향과 선호, 이념과 가치관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대중을 현혹하려 들곤 해요.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그 국민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죠. 특정 집단에게 보조금을 주고 특정 지역에 대형 복합 쇼핑센터를 건립하고 특정인들이 원하는 부문에 재원을 쏟아 부으면 이익을 보는 건 특정 개인들이지 결코 전체 국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국가의 식량
자주성을 위해 정부가 농업을 지원하는 건 공익이라고 선전되지만 실상 그건 농업 종사자들의 이익일 뿐 오히려 그러한 보호 정책으로 인해 절대 다수의 소비자들은 더 비싼 식자재들을 마주하며 손해를 보게 될 뿐이에요. 하지만 지원금의 재원은 그 손해보는 자들로부터 나왔죠. 국가가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선수들과 인프라에 충만한 지원을 하는 건 공익이라고 선전되지만 실상 그건 스포츠 종사자들과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익일 뿐 스포츠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국가 재정이 자신들의 이익과 전혀 상관없는 것에 쓰이는 꼴을 무기력하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원금의 재원은 그 손해보는 자들로부터 나왔죠. 정부의 모든 정책과 혜택, 서비스와 복지는 하나도 예외 없이 몽땅 다 공익을 천명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예외 없이 몽땅 다 진정한 공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은 특정인들과 특정 집단의 편파적인 이익을 증진시키고 특히 정부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언제 자신의 이익을 공익으로 천명해주고 나랏돈을 자기 산업으로 몰아주는 정권과 정치인이 들어서나 이것만 바라보고 점점 더 정부 의존적으로 변해가요. 서로가 서로를 무제한 약탈하는 난장판 민주주의가 펼쳐지는 겁니다. 약탈과 특혜 그리고 차별을 공익이라 할 수는 없겠죠. 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모든 공익은 다 가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공익이란 건 없으므로 정부가 해야 할 일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느냐. 저는 공익 같은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공익이라고 착각하고 망상하던 그 베일 너머에 어쩌면 진짜 모두를 위한 이익, 아니 모두를 위한 정의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흥미롭게도 지금 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공익, 즉 특수 집단을 위한 특수 이익이라는 개념의 정반대 대척점에 바로 진정한 공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는 개개인의 자유, 인간 권력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 모든 편파성과 사적 이익의 배제, 이것들이 바로 진정한 공익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익은 사실 개인의 자유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자유 그 자체였던 거라고요. 오늘날 정부는 무수히 많은 목적을 추구하는데 정부는 본질상 강제력을 함유하고 있어서 정부가 목적을 추구해버리면 이건 곧바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의 침해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정부의 존재 이유는 그런 특수한 목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수단을 다루는 데 있어요. 어떤 수단이냐 하면 개개인이 각자의 목적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에요. 얼굴도 모르는 문명 사회에 무수히 많은 개인들이 각자의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규칙, 즉 법을 집행하는 것만이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고 정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단 하나의 공익이에요. 목적은 오로지 개인들의 몫이어야 해요. 정부가 어떤 목적을 내세워서 그것들에 반대하거나 그것들을 차선으로 생각하는 무수히 많은 개인들의 의사를 싸그리 무시하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갈 권한 따위는 어디에도 없어요. 하다못해 더 많은 파출소냐 더 많은 버스 노선이냐의 결정조차 정부와 세금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의 침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토지, 치안, 교통수단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자본에서조차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 계약 원리가 도입되고 정부는 그저 그들의 계약이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만 움직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제는 민주주의 절망편, 포퓰리즘의 끝판왕, 공익파리의 최전성기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정부가 줄 수 있는 다른 공익은 없어요. 공익은 그저 각자가 자신의 목적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그 정의의 원칙이 가장 잘 지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저것을 다 이룩하겠다고 약속하고 사회의 모든 부문을 월클로 만들겠다는 그 헛된 약속들에 그만 속아 넘어가기를 바라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한다는 일은 우리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거예요. 공익의 이름으로 이 지갑에서 저 지갑으로 돈이 마구마구 움직이는 동안에 사회 전체가 조금씩 가난해질 거고 정부의 권력은 조금씩 막강해질 겁니다.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